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별리사 설명회죠. 여러분들이 이제 별리사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이제 알아보시고 있는 단계이실 텐데, 일단 이제 별리사 시험 기본적인 개요는 뭐 여러분들 조사 좀 해보셨겠지만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그죠? 일단 이제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지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선택형이죠. 그죠? 근데 이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봅니다. 논술형.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뭐 오지선다 해갖고 5개 지문 중에 이제 정답되는 거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데, 2차 시험은 이제 논술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백지를 자기들이 이제 써서 채워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그래서 1차를 합격해야만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먼저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에 진입해서 설명회 들어보신 분들이니까 일단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들으시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이제 시험 과목은 이제 산업재산권법, 그다음에 이제 민법,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개론, 이제 자연과학 자과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을 보시게 되는데, 각각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100점씩 배점이 되고요. 그래서 요 이제 세 과목을 쳐가지고 이제 그 커트라인에 따라서 이제 1차 시험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시험이 있고요. 주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주로 2월, 그러니까 이제 매월 2월 셋째 주 주말 정도, 2월 셋째 주 이제 토요일, 주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2월 18일에 지금 시험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쯤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2월 초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024년 2월에 있을,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2024년 2월에 있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오신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산업재산권법은 이 안에 그 특허법, 그 다음에 상표법,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보호법, 뭐 줄여서 뭐 디보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과목들을 이제 그 공부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별리사라고 하면 뭐 알아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그 뭐 특허나 뭐 그 각종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이제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법률들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민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있는데, 우리 지적재산권법이 침해되거나 그러면 이제 민법상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게 막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민법이 이제 모든 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별리사 1차 시험에 이제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0점이고, 민법은 이제 이 안에 뭐 별도 과목이 없고 단일 과목으로 100점입니다. 단일 과목으로. 그죠? 단일 과목으로 100점이고, 자연과학 안에는 여기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이제 생물,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네 과목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시험 과목을 보시게 되는데, 뭐 문제나 40문제씩, 각각 객관식 40문제씩이에요. 그래서 40문제 100점이니까 이제 한 문제당 2.5점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됩니다.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세 과목인데, 우리 커트라인 한번 보면 대부분 이제 여태까지 한 78, 좀 6, 뭐 78, 77, 78, 78에서 뭐 79,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다가 작년에 이제 81.6인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 시험은 좀 쉬웠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이제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커트라인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오늘 이제 민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그 별리사 시험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공계열 학생들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특허법 이런 게 뭐 결국 뭐 발명품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뭐 이제 기반이 돼 있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공계열 분들이 진입하시는데, 근데 이제 시험을 보면
이공계열 분들이 하시던 자과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법과목이죠, 법과목. 그죠? 그래서 1교시도 산업재산권법, 2교시도 민법 이렇게 다 법과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법학이라는 걸 그냥 처음, 그냥 완전히 처음이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제 이 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과목의 순서는 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이제 1, 2, 3교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순서는 대부분 민법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부하는 순서는 민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특허법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커리큘럼을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이렇게 이제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죠? 병행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민법이 모든 과목의 이제 법학 과목의 기본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 민법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만약 이제 올해도 이제 종합반 시작하게 되면 3월 2일에 이제 개강을 할 텐데, 이제 민법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민법부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일단 아까 제가 커트라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공계열 분들이 대부분 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연과학에서 70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좀 자연과학, 이것도 이제 시험이 경향이 있어요. 어렵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그러는데 요즘 자연과학이 조금 쉬워지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제 다음에 이제 들어오실 이제 김민 생물 선생님께서 이 설명을 많이 해주실 텐데, 뭐 아주 전략적 분석까지는 좀 완벽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또 들으시겠지만 이 점수가 70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이공계열이라 하지만 전공이 물리다 그러면 화학이나 생물 조금 좀 약하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이 전공이다 그러면 이제 물리나 생물 조금 약하고, 그래서 전공 분야에 따라 이제 이 네 과목을 전부 다 잘하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 또 이제 문제가 만만치 않게 나와요. 뭐 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등등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 70점. 이거 맞기 어렵다. 근데 커트라인은 작년에 81.6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수를 까먹나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면 이 커트라인을 맞춰내려면 결국은 요것과 요것이 점수를 아주 잘 나와야 돼. 그래서 거의 이제 얘네 둘은 90에서 95점 정도를 맞아줘야, 그래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법학을 매우 열심히 하시게 된다. 진입을. 그죠? 그래서 법학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일단 요거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민법 강사다 보니까 오늘 프린트 이제 2장짜리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자, 그럼 이제 민법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체적인 과목의 개관이랑 이제 이런 걸 이제 말씀드렸고, 2차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1차 합격하시면 뭐 나중에 좀 알아보세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설명이니까 이제 1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법은, 이 산업재산권법은 이제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지만, 이 민법은 오로지 1차만 있어요. 이제 민법은 여러분들이 논술형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객관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가면 이 민법 대신에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이걸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이제 막 법원에 가서 이런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민법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죠? 물론 좀 연관이 있지만 다른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2차에서는 필요가 없고 1차에서만 보게 된다. 일단 그거죠. 그래서 1차는 객관식 위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로 가보시면 일반 민법의 특성돼 있고, 굵은 글씨, 이제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인데, 밑줄 보시면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얘기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민법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민법이 50회입니다. 50회. 이 50회인데, 이게 보통 이제 강의할 때 1강의, 그러니까 1회가 3강으로 구별합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그죠? 각각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를 1교시, 2교시, 3교시 하면은 보통 한 3시간 정도 되겠죠. 그죠? 3시간에서 한 3시간 30분 정도 나오는 강의.
요게 이제 1회 강의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1회씩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회 강의 진행하면 요게 이제 3시간 정도 이제 한나절 걸려요. 그래서 오전 강의, 뭐 저는 이제 오전 강의는 하니까 오전 9시에 시작해서 뭐 1시 30분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 뭐 이런 게 있고 그죠? 그래서 9시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한 3시간 반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고 요런 게 이제 1회다. 그래서 하루에 1회 정도 한다. 근데 50회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평일에 월화수목금 강의를 하니까 이제 50회니까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회 하니까 결국은 10주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10주. 10주면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그죠? 2개월 좀 넘어가는 수치죠. 2개월 반 정도. 그죠? 그래서 한 2개월 반 정도 민법을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50회. 그죠? 그래서 무지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법은 무지하게 양이 많다. 그래서 지금 요 교재가, 제 교재가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교재를 쓰는데 저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편저를 한 건데 한 6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올해 아직 이제 세 판 남으면 960페이지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책만 봐도 두께가 한 이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한 960페이지 정도 된다는 말이야. 그죠?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견본이 없는데 우리 1차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집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또 이제 포인트 시리즈니까 저는 이제 포인트 민법 객관식 문제집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지금 나가다 보시면 저기 견본이 있는데 요건 이제 한 1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나가면서 한번 두께만 보고 나가보세요. 나가시면서 견본이 있으니까 한번 두께만 봐보세요. 이 정도 됩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양이 많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써있죠. 그죠?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단일 과목으로 100점이라고 그랬는데 얘도 이제 대목차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 목차를 좀 이제 나눠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채권 총칙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각칙이라는 게 있고 크게 이제 4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4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기본서로 한 96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책의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법학의 특징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공부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뭐냐면, 물권법에서 뭐, 기본되는 사항, 채권에서 기본되는 사항, 각식에서 기본되는, 이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다. 그죠? 그 다음에 물권도, 이제 뭐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이제 물권이 변동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끼리도 각각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그냥 민법 총칙만 100번을 읽었다. 그죠? 민법 총칙만 100번을 읽었다.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 뒤에 있는 걸 알고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에 익숙해질 텐데, 이거 이제 우리 수험가에서는 이제 회독이라고 합니다. 회독.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이제 한번 봤다 그러면 이제 1회독. 그래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서 봤다 이제 2회독.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번 보고서 또 돌아가서 봤다 그러면 3회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회독 할 때 얘만 주구장창 붙잡고 읽어봐야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강사가 도와드리죠. 그래서 막 사례도 들어드리고 뭐 갑과 을이 뭐 소송에서 붙었는데 뭐 어떻게 되고 사례까지 다 설명하면서 이해는 시켜드리는데 뭐 당장 그 순간에 이제 이해는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자기 건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죠? 왜? 이 뒤에 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한 3회독 정도 돼야 이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갔다 왔다 이 뒤에 것도 다 이제 대부분 지식들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걸 보면 그때 이제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의 특징, 사실 이제 법학의 전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됐어요. 그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어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다음 줄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민총만 예를 들었는데 사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자, 1회 독하는 데만 얼마 걸린다고 해서 2개월 반 걸린다 그랬잖아요. 1회 독하는 데만 2개월 반 걸린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돌아와서 2회 독하면 그 회독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50회 강의를 했으면 1회 독할 때 50회 했으면 나중에 이제 2회 독할 때 중급 강의는 뭐 한 30회 정도, 35회 정도 뭐 부강까지 하면 뭐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회독할 때마다 들으는 기간은 줄어듭니다. 그죠? 뭐 3회 독할 때는 뭐 25회면 충분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 기간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당장 요것만 1회독, 2회독, 3회독만 합쳐봐도 50회, 30회, 뭐 25회, 뭐 대강 더해보면 거의 한 75회 정도 되잖아요. 그럼 75주에 쉽게 해서 75주. 75주면 이게 몇 달입니까? 이건 거의 3개월 됩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우리 수험기간이 1년이죠, 1년. 1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가볍게 이제 마음으로 설명해 들으러 오셨을 텐데 저는 이제 뭐 가볍게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이제 저 얘기를 듣고 가면 이제 발걸음이 이제 무거워져서 돌아가시게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과목이 이렇게나 많은데 산업재산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에다가 자연과학, 뭐 물리학, 생물지구과학 이 과목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민법만 하는데 지금 강의만 듣고 3회독 하는데 얼마 3개월, 1년에 4분의 1이 그냥 날아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시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회독해서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다 그러는데 1회독 했더니 50회 걸렸다. 2달 반 지나가서 다시 돌아왔다. 이거 이때 본 거 다 까먹고 이때 또 돌아오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 보고 왔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워낙 기간이 오래되니까 양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 본질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밑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일단 세 번째 문단 보실게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이 양이나 너무나 많으니까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도는데 뭐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뒷부분 공부할 때쯤 이제 앞부분이 이제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이게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추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밑줄 있죠.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험생들 보면 처음에 이제 한번 발 담가 볼까? 이렇게 와서 민법 총칙까지 좀 하다가 민법 총칙 끝날 때쯤 되면 뭐 안 맞나? 한번 나갑니다. 그죠? 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미련이 남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또 이제 민총 또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민총을 한 3번, 4번 봤다.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법학이라는 거는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와야 이거 보고 와야 돼. 그때야 이제 제대로 이제 민법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밑줄 나오죠.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되고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때마다 그때 이 얘기를 이해를 하면서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반복이 여러 번 되다 보면 저절로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이게 앞뒤가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제 훨씬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말이 써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도 괜히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원 커리큘럼 자체가 객관식 강의,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따라오다 보면 저절로 이제 회독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민법은 양이 많고 반복이 돼야 제대로 이해된다. 이게 이제 일단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그래서 이제 로마책 2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이 큰 제목인데 밑에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 통계 점수 이런 걸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죠?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70점대밖에 이제 이거 점수 맞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서 점수를 많이 맞아줘야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결국 이제 민법 점수가 안 나오면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민법을 매우 열심히, 가장 열심히 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죠? 그런 취지다. 그래서 민법 점수가 이제 가장 높다. 이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결국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 그죠? 그러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민법에 대한 공부 방법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 써 있는 얘기 모두 다 말씀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명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번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인데 이건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여러분 공부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1번이 이해와 암기의 반복인데 괄호 안에 암기의 중요성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뭐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뭐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못 넘어가거나, 그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여기에만 치중을 하고, 그죠? 이 암기를 소홀히 하면, 그럼 또 이게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보면 이쪽에 치중하고 이쪽에 소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밑으로 이렇게 네 과목 있으면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 다시 여기 와서 볼 때 얘네들이 연결이 되는 건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이쪽에 그러니까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을 좀 강조하는 편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도 이제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 외워놓고 보면 나중에 저절로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를 너무 소홀하지 마라. 그런 취지를 일단 1번 써놓은 거예요.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셋째 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봐라. 그죠?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뭐 말씀드리고. 나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에 병행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아까 제 기본서가 이제 포인트 민법 있고 포인트 객관식 수험가에서 이제 우리 포개 이렇게 부르는데 한 1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법은 1차에만 들어있으니까 객관식 시험만 준비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객관식이다. 그죠? 민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해도 나중에 이제 오지선다에서 OX를 맞춰서 이제 답을 찍으려면 객관식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객관식.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민법을 많이 알아도 객관식 문제 푸는 거랑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서 쌓은 민법 지식이 점수로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객관식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변리사 수험과에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그 강사님들이 기본 강의, 뭐 중급 강의하고 객관식 강의, 뭐 조로 이렇게 합니다. 기본, 중급, 객관식 강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객관식을 하나도 안 들여보고 있다가 이때쯤 거의 한 8월쯤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객관식 처음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동네에서는 아마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이걸 보시는 거는 무리예요. 너무 많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 객관식은 좀 이제 초고득점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가다 보시면 이제 그 견본이 있을 텐데 포인트 OX 지문집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포인트 객관식에는 우리 변리사 시험, 뭐 변호사 시험, 그다음에 뭐 기존의 사법 시험, 뭐 법원행시 법무사 이런 온갖 이제 기출 문제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포인트 OX 지문집은 오로지 변리사 변호사 문제만. 오로지 변리사 변호사 문제만 OX 지문화 시켜갖고 이제 한 요 정도 얇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강의를 따라오던 아니면 다른 분 강의를 들어도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 최소한 기출문제 정도는 같이 병행을 하자. 그런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 기본서도 물론 나가지만 객관식도 이제 OX 지문집을 같이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1교시 했다, 1회차 강의했다,
그럼 1회차 강의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만큼에 해당하는 OX 지문집을 풀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2회차 강의할 때 이 부분을 한번 풀어드리고 한 30분 정도 할애해서 풀어드리고 이제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좀 객관식을 좀, 그러니까 많은 양을 이거를 같이 병행할 수는 없고요. 무리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하면서 이미 기출문제는 1회독, 2회독이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쯤 돼서 이 두꺼운 문제집 잡으면 그럼 이제 완벽한 좀 객관식 연습이 좀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시작할 때부터 그냥 OX 지문집 정도는 같이 가지고 오자. 그래서 병행하자. 왜? 우리는 민법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연습을 좀 같이 이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그래서 밑줄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같이 기출문제 정도는 우리 변리사, 변호사 기출문제 정도는 이렇게 이제 같이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병행을 하자. 그죠? 그런 취지다. 되셨고, 그 밑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 먼저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3페이지 맨 위에 이제 둘째 문단의 그 밑줄 보시면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과정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강의 들어서 이해하고 기본서, 그날 강의 들은 거 기본서 정독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객관식 문제 많이는 아니라도 그래서 요 정도 기출문제라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 된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요걸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제가 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문,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문은 뭐 여러분 느낌 오시잖아요. 법규정 말 그대로 이제 법규정입니다. 우리 민법이 이제 1조부터 1008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법에 가족법은 안 들어가요. 변리사는 가족법은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산법만 보는데 이게 1조부터 한 766조. 이렇게 이제 766개 조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제 조문이라고 부르고. 판례는 뭐냐? 대법원 판결문만. 대법원 판결문. 그다음 이제 이론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법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완벽한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뭐 이게 타당하니 뭐 이게 타당하니 이렇게 견해 대립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A 교수님은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B 교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죠? 근데 우리 판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판례 잘못됐다 그래서 막 이론 이제 판례를 비판하고 또는 이제 심지어 조문도 이제 잘못됐다 비판하고 그러면 이제 이 이론은 뭐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학도 발전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조문이 있을 수도 있고 판례도 있을 이런 걸 이제 해결하는 게 이론인데, 그러면 이제 이론은 아직 견해 대립 단계란 말이죠. 그러면 A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시고 B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이론이 객관식, 우리 지금 민법은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 객관식 문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못 나와요. 정답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정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대법원 판례 나와 있다. 그럼 이건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 비중이 조문은 한 뭐 20에서 30, 그 다음에 판례가 거의 뭐 70%.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뭐 10% 미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론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논술형이다 그러면 뭐 이 판례에 쓰고 이제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이렇게 써야겠지만, 우리 이제 1차는 객관식이니까 이론에는 비중이 낮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단순히 눈으로 보시듯이 조문은 뭐 기본 30%안 나요. 10에서 20, 그죠? 조문은 뭐 10에서 20% 정도 나오고 거의 70%가 판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느낌 오시죠? 뭘 제일 열심히 해야 되냐? 판례를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죠. 판례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 판례는 다 조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비어 있을 때 판례가 그걸 채워주고, 또 조문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판례가 또 채워주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쪽을 놓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집 짓는 거 뭐 기초부터 탄탄히 쌓고 이제 집을 지는, 그죠? 모래성 위에 집을 지으면 사상 누가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읽어보실게요. 조문의 중요성을 보시면, 줄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 순서가 되는데, 다음 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는 무지하게 많이 보다 보니까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는데 결국 조문 문제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둘째 문단 보시면, 일단 셋째 문단 보시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조문은 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문 하나 읽으면서도 여기에 딸려있는 판례들이 줄줄이 생각이 나고, 이 조문에 딸려있는 판례와 기출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줄줄이 생각나고, 이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그냥 조문을 국어적으로만 그냥 글자 그대로 읽는 거 말고, 이 조문 하나 보면 판례도 생각나고 기출문제도 생각나고 줄줄이 엮여가지고, 그리고 앞에 조문하고 뒷 조문하고 연결되고 막 줄줄이 생각나고, 이런 걸 이제 뭐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결국 요게 이제 목표가 될 텐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자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밑에 쪽을 보시면,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고, 이런 습관을 잘 들여두셔야 된다. 이거는 시작할 때 습관의 문제예요. 이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무지하게 도움이 된다. 이게 제가 아까 이제 뭐 민법만 3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1차 시험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1년이잖아요. 여기 1년이다. 1차 시험은 공부해야 될 양이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험생은 진입하자마자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데, 이 1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차에 공부해야 될 양이, 그러니까 통상적인, 여러분 뭐 공부 잘 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 하시는 분들만 모아놔도 1년 동안 공부할 양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하자마자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항상. 이해가시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맨날 많이 나오는 판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중에 이제 판례만 보게 되고 조문은 좀 경시하게 되는데, 소홀히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이쪽에 치중하게 되고 이쪽은 소홀하게 돼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자, 그거에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부터 처음부터 습관을 잘 잡아놓으면,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조문을 열심히 봐두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럼 이제 그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셋째 문단 가보실게요.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당사자 간의 뭐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뭐 판례, 기초지문, 이렇게 줄줄이 떠올리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려면 맨 밑에 굵은 글씨, 초심자라면 일단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잘 길러도, 요게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습관을 좀 잘 잡자, 이제 되셨죠? 그죠? 그래서 조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문을 보는 습관부터 잘 잡아놓자, 시작할 때.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시간 부족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4번 교재 선택은, 이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교수님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거 대학 교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수험서가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강사가 쓴 이제 수험서가 있는데, 학술적 가치를 따지자면 당연히, 그죠? 학술적 가치를 따지자면 당연히 교수님 교과서가 좋겠지만, 이 책은 그냥 기본적으로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교수님들의 관심사는, 아까 조문 판례 이론에 있었잖아요. 교수님들의 관심사는 이 이론 쪽에 많이 있습니다. 왜? 교수님들은 우리 법학 체계를 위에서 바라보면서, 야, 우리 조문이 이쪽으로 가고 판례도 이쪽으로 가고, 그 위에서 바라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 쪽에 상당 부분이 이제 많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민법을 연구하고 싶은 학자가 되려고 지금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시험을 보려는 수험생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교과서보다는
수험사. 제 건 뭐 940. 이것도 이제 많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수험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교수님의 교과서는 이제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수험서로 이제 하시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됐고. 자, 그다음 이제 복습의 중요성 돼 있는데 뭐 공부 다 해보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 제목에 학습에서 배울 학분,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학습이면 배울 학, 익힐 습이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배울 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익힐 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잔소리, 이건 일종의 잔소리인데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수험생들을 저는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벌써 몇 년째 지금, 그죠? 거의 막 이렇게 오랜 기간 수험생들을 보다 보니까, 그죠? 경험인데. 이 기본 강의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강의만 수강하고, 복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 들으면 다 아는 것 같거든. 그 시간에 막 사례도 설명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복습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당시에는 별로 실력 차이 드러나지 않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차이가 나요? 나중에 이제 마무리 정리할 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와서 수험생들이 그러는 거야. 들을 때는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 앉혀놓고 이제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강의 수강하고 바로 기본서 정독하고 그 다음에 OX 지문지 문제까지 푸는 거 요게 다 돼야 돼. 하루에 기본 강의 할 때 하루에. 근데 이제 무슨 함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월 진입생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6월에 진입하는 분들도 있고 막 9월에 진입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늦게 진입하는 분들도 있는데 3월 진입생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나 이제 뭐 남들랑 똑같이 일찍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1년이나 있네? 1년이나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기본 강의 하면서는 뭐 나중에 복습하면 되지 그러고 하루하루 밀리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이제 뭐 정말 이제 엄청난 각오를 하고 이제 진입을 하시지만 실제 이거 매일매일 이거를 꾸준히 진도 안 밀리고 해내는 수험생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 드립니다. 그죠? 이거 뭐 잔소리인데 이거는 반드시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절대로 하루 진도 밀리면 안 돼. 진도 밀리면 주말에라도 보충하셔야 되고요.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수험생 기본. 왜? 우리 수험생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 1년만 해도 모자란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1년이면 충분한 줄 알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착각. 1년이면 충분하겠지. 이건 착각이면 착각. 이해가시죠? 그죠? 심지어 나중에 2차 가잖아요. 아까 지금 1차는 제가 이제 1년에 이만큼이면 공부량 요만큼 준다 그랬잖아요. 2차는 시간이 1년이면 이만큼이면 공부량 2일 정도 준다 그래요. 왜? 2차는 다 자기가 머릿속에 넣고 써야 되잖아.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1차 합격해서 2차 가시고도 무지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다.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 우리 수험생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생각하십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복습의 중요성 말씀드렸고, 뭐 이제 잔소리 같지만 중요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다음 이제 6번. 4쪽에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조문의 중요성 강조했고, 요거 강조했잖아요. 요것도 이제 무슨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맨날 이제 수업할 때마다 그리는 그림인데. 뭐 건데 22년 시험, 21년 시험, 20년 시험, 19년 시험, 18년 시험. 이게 매년 이렇게 기출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민법만 한정해서 보면 2022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 매년 한 번만 딱 나오고 많은 부분들. 그럼 이 부분은 뭘까요? 매년 나온 매년. 이해가시죠?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딱 그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디를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부분 공부해야 된다 그래. 당연히 이 부분 공부해. 당연히 이 부분 공부해야지. 이거 공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진입해서 수험생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불안감. 그다음에 이제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문하고 판례가 이쪽에 맨날 나오는 게 있는데 이쪽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뭐 이제 뭐 나온 부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적 호기심은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조문이나 판례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있는 조문하고 판례만 정리해서 시험 잘 보면 되는 사람들.
근데 이 지적 호기심이 일다 보니까 항상 꼭 질문해요. 요 판례가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자르죠. 그죠? 이거 뭐 생각할 필요 없다. 그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답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런 게 이제 매년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나는 뭐 부모님의 지원도 받고 지금 공부하는데 내년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데 너무나 절실하고 한데 뭐 떨어지면 어쩔까 불안감이 막 밀려들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수험생의 본성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만큼 공부해야 될 게 이만큼 공부. 쉽게 얘기해서 공부 범위를 확장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보세요. 민법을 이렇게 확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본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 가서도 모든 과목에 가서 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1년을 두고 싸우는데 예컨대 이쪽만 보면 1년 내에 10회독이 가능한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전부 다 했더니 3회독밖에 안 되더라. 결국 어디서 빵꾸가 나? 여기서 빵꾸가 나.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다니다가 결국 이게 안 돼서 떨어지는 수험생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이제 근데 이걸 수험생들이 탓할 수가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강사들은 우리 저희 종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험생이 학교 여기 있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럼 왜 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당장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만 죽어라고 한 사람하고 이렇게 공부를 늘린 사람하고 누가 합격하겠냐고. 시간이 무한정이면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겠지만 우리는 시간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이해가시죠? 이거 한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하겠어요? 여기 있는 거 세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함부로 공부 범위를 확장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게 의식적으로 이거를 자기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저절로,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불안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맨날 공부하면서 내가 너무 이제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자기 자신한테 반문하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조문, 기본 판례, 맨날 나오는 거.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냐? 이런 걸 이제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합격했다고 인사 오는 친구들도 많지만 좀 불합격했다고 좀 이제 안 됐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또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 아니 이런 문제는 쉽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틀려도 안 떨어져요. 여기서 틀리면 이제 떨어져.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6번 보시면 6번에 이제 첫째 줄에 기본기하와 절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공부할 때도 좀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이 민법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또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불안감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는 없는데 다른 교재는 있다. 이렇게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는 않지. 막 불안해하면서 막 책에도 없는 판례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의 양을 늘리기 시작한다. 그죠? 이러면 끝도 없다. 그죠? 불합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둘째 문제,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써놨죠. 남들 못 맞추는 문제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90점, 95점 그랬지만 이게 엄청나게 높은 점수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도 90점 정도 나와요. 이상 나와요. 이것만 여기서 빵꾸만 안 나면 이 점수 나와요. 근데 수험생들이 그걸 모르지. 그죠? 이거까지 다 알아야 이거 나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해서 딱 그만큼 중요한 건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 갑이라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만큼만 딱 완벽하게 해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수험생이 있다. 이거 전부 다 흐리멍텅하게 이만큼 공부해서 들어갔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답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예, 갑이 이깁니다. 이건 100점 100승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예, 그런 취지다. 그래서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더라도 굵은 글씨, 여기 결론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그럼 좋은 결과 다 이해가시죠,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개략적인 민법 개론 공부 방법론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그냥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진입할지 여부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진입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미 진입을 마음을 먹으셨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왔다. 이런 수험생 분들은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커리큘럼이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월, 주로 이제 우리 2월 셋째 주에 시험을 보니까 시험 끝나고 이제 주로 이제 3월 2일,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 그 휴일이니까 이제 끝나고 3월 2일에 유의땅에 가고 시작하는데, 이때 시작하면, 물론 이때 시작해도 늦진 않은데, 우리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노리고 있는 시험이고 이제 24년, 그죠? 24년 2월에 있는 1차잖아요.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2월 초인데 며칠 안 남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월 2일에 이제 기본 강의 개강하고, 그죠? 아직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 시점에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려면 작년 강의를 들어야 돼요. 작년 책과 작년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죠? 요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민법은 나중에 이제 최신 판례 이런 거 쌓이고 그러면 나중에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진입 여부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그러니까 이걸로 진입 여부 고민하시고 한 달, 또 진입한다고 마음을 먹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반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따라가면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진입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되시면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이게 출발점부터 달라요. 이거 해놓고 시작하는 분하고 하루라도 먼저 빨리 시작하는 분들이 유리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이제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작년 책 강의 하다가 이제 3월 1일에 시작하면 또 이제 아마 지금 1개월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민법 완강 힘들 거예요. 민법 완강 이거 힘듭니다. 50회라 그랬죠. 근데 독하게 마음먹으면 이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1회씩 강의하는데 인강으로 이거는 작년 강의는 지금 인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하루에 2회씩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또 들으면 아까 회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남들보다 한 번 더 보고 들어오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다음 교수님께 이제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얼굴 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좋은 결정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